그제 있었던 황당한 사건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개월째 쫓던 50대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지금 CCTV 영상 나오는데요. 어떤 남성이 여성을 팔을 붙잡고 어디론가 종종걸음으로 약간 뛰다시피 가죠.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탑승을 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뛰어오는 남성들, 바로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문을 붙잡았어요. 그때 나오니까 이 남성이 아까 팔을 붙잡고 가던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듯 뒤에서 감싸 안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인질극을 벌이고 저렇게 도망갔습니다. 방금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보셨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검찰 수사관이 잡자 밖으로 나오고 이 여성을 인질극을 벌이면서 계단으로 도망가서 결국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예.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좀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A급 지명 수배자라고 부르거든요. 예. 지금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면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집행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다가 이 수술이 필요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구속 집행을 정지를 해서 지금 석방이 된 상태였는데 일시적으로 석방이 된 상태였는데 사실 복귀를 요청을 했을 때 복귀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거를 지금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소재를 발견하고 갔더니 지금 연인이랑 이제 같이 있다가 이렇게 도주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도주를 할 때 흉기를 또 갖다 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뭐 경찰관 입장에서는 지금 연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에 도움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은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당시에 그 여성 입장에서도 좀 피해도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천만했던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황당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목격자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왜 그걸 못 잡은지 분명히 요방에 가다 놓고도 왜 구경하고 있지. 조 변호사님, 방 안에 가둬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지금 그 연인이라고 하는 둘이 방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였고 그 이전에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는데 예. 지금 CCTV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응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네. 기사의 제목은 인질극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 방에서 나오는 장면 또 엘리베이터까지 타는 장면 또 엘리베이터를 잡고 지금 저와 같이 흉기로 같이 있던 두 사람을 협박하면서 저렇게 도주하는 장면까지 보면 지금 저 검찰 수사관들의 대응이 이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뭐 당연히 뭐 피해자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어야 됩니다만 저 상황에서 왜 못 잡았나 이런 걸 그저 현장에 있던 분들이 목격하고 굉장히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뭐 저런 상황까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3명의 어떤 검찰 수사관 인력이었다고 하면 이 설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장 대응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그 체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당시 검찰 수사관들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좀 답답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재판을 받던 그런 피고인이었고요. 남성에게 팔을 붙들려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인질이 됐던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친구, 이 남성의 연인 관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귀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귀가를 했냐면 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 남성의 짐을 챙기러 저 숙박업소에 다시 들렀다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귀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짚어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여주시죠. 뒤에 나오는군요. 자, 아까 앞서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던 그 모습입니다. 물론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있고 긴박한 상황에 여성이 겁에 질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뿌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표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겁에 질려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팔에 이끌려 가는 동안 극렬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나올 때 검찰 수사관들이 같이 이렇게 둘러싸니까 남성이 인질극을 벌입니다. 팔을 붙들고 같이 동행하듯 가던 여성을 갑자기 인질 삼아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 날 여성이 남성의 짐을 챙기기 위해서 이 현장에 다시 왔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아까 이경민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여성이 남성의 도주를 돕는 조력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 정도로 위험했을 정도의 상황이면 뒷날에 이렇게 아무런 일 없이 다시 와서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짐을 챙길 수 있었을까? 저 남자의 짐까지 챙길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범인 도피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이 이제 협조를 했다, 정말로 이 남자가 도주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는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하게 되면 범인 도피로 역으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면밀히 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남성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라고 하니까 빠른 검거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경민 변호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